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폰지 사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바 AI 폰지 가능성 경고, AI 과잉 투자 금융 공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I 통합계획,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노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또 블랙락이 있죠. 먼저 요즘 이제 PC 조립하는 게 힘듭니다. 이 D램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이제 AI 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그래픽칩뿐만이 아니라 D램 가격도 오르고 있죠.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 주식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제부터 이제 AI 주식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메타발,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고는 사실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AI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던 모건 스탠리에서 AI 폰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나온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게 한 달 뒤에 그제입니다. 이 메타의 어떤 이제 보고서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 흔들었죠. 3,070억 불 정도 이제 멜다운이 일어났다. 메타 주식 10몇 프로 급락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기타 주식들도 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메타의 이제 SPB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투자 거품이다. 일종의 폰지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기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우리가 좀 진짜 뭐 AI 업체들이 무슨 사기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보다도 다단계 자체를 의미할 때 이것은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다단계. 자, 실제 수요는 없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려서. 자, 이제 다단계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팝니다. 위에 사람이 팔고 그 다음 사람에게 팔고 또 이것을 또 이제 재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다리처럼 퍼져나가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돌아간 상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일종의 돌려막기죠. 바로 이런 것이 AI 이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여기서 이제 파이낸싱을 하고 수요자가 AI 칩을 사고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고객,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만 계속 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 AI 프로젝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미국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만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AI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물론 미국은 이제 AI 관련돼서 세계 절대 패권을 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나라는 중국이죠. 이 중국은 서구 국가와는 별개로 이제 별도의 어떤 채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수요를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뭐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의 IT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주도국답게 많은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AI도 종주국이 되겠다. 역시 이제 AI 관련돼서도 유럽 국가들, 일본, 한국, 이들을 노예화하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이제 메타의 SPB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입니다. 메타가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38조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자금, 여기에 특수 목적 법인이 등장합니다. 메타와는 별개의 목적 법인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메타가 20% 출자합니다. 나머지 80%는 사모펀드 그리고 핀코가 등장합니다. 자, 이 핀코는 채권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자, 이 뜻은 핀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채권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등장합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 뭐 주요 IT 업체들이 AI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사내 유보금으로 투자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금융기관의 부채, 뭐 회사채든 뭐든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것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그게 무려 80%나 차지하더라. 여기서 이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당장 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매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곳에 이 돈을 빌려줬다. 이게 무슨 뜻인가? 위험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메타는 제한된 책임만 집니다. 20%만 투자를 했죠.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거대한 AI 생태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자, 이제 채권 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뜻은 많은 돈이 시중 자금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고 과잉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AI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닥5 사태 이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미국은 IT 관련돼서 과잉 투자를 한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섬유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이제 통신이죠. 정보통신인데. 자,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90%가 뭐 해선에 광섬유를 통해서 뭐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산했습니다. 바로 그것과 유사한 일이 AI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 기업들, 일반인들은 AI를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우리가 돈을 내고 매달 얼마씩 내고 이러진 않죠. 그냥 공짜가 있으면 쓰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뭐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아직 제대로 돈을 벌고 있지 않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가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4개사 올해 AI 투자 3,700억 달러, 메타 700에서 720억, 그리고 MS 800억, 아마존, 구글 합쳐서 2,000억 불. 투자, 이것이 이제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기업이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여기 투자하고 현금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죠. 수익이 아직 나지 않습니다. 수익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시장 일단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메타 주가가 급락을 하고 또 이제 메타는 나와서 뭐 앞으로 계획은 이렇고 돈을 언제쯤 벌 거다. 월가는 그렇지만 우려된다. 투자 수익률을 보여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들이 AI 주식 여기 이제 상당한 버블이 끼어 있다. 무려 54%가 버블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주커버그는 반박을 했습니다. 과잉 투자가 좀 낮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수요가 있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는 GPU는 재활용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이제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가 바로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고도로 이제 금융화된 나라고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이제 모기지 사태입니다. 저희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들은 안전하다, 위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관련된 서프라임 관련된 부동산 채권을 전 세계에 팔아댔습니다. 한국도 샀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던 거죠. 결국 그게 터졌습니다. 이 채권은 휴지가 되고 그리고 미국 내 그리고 미국 바깥 해외 투자들 이 모기지 서프라임 관련된 모기지 채권을 인수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글로벌한 금융 공황으로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유럽의 재정 위기를 촉발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태는 일종의 이제 금융시장과 연계된 불안감이죠. 그리고 AI 주식이 워낙 뭐 이렇게 뭐 높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버블 우려감 이것도 이제 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AI 주식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중국 주식과 이제 금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AI가 과연 이제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 보고서, 뭐 유튜버 이런 데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죠. 그리고 저도 2, 3주 전에 이것과 관련된 방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AI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AI가 갑자기 헷가닥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머리가 마비돼서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올려서 뭐 방송으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한 비판, 뭐 이건 유튜브 가시면은 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저도 2, 3주 전에 AI 관련된 방송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AI가 인류 경제에 이제 끼칠 부정적인 영향, 이것을 쭉 좀 정리를 해봤죠. 이 내용들, 뭐 이제 제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업 인력이 수준이 저하되는 거죠. 즉, 뭐 단순하게 뭐 트럭에 싣고 옮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아주 이제 고도의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 코딩을 한다 이런 데는 AI가 해버리는 겁니다. AI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고급 인력자들이 이제 더 이렇게 직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고급 일자리 감소. 그리고 AI 자체가 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AI가 어떤 코딩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고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친다는 뜻은 자 이제 AI가 왜 이렇게 코딩을 했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서비스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데 이 콜센터 이제 불만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AI가 먼저 나오죠. 에이전트랑 통화하고 싶은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바로 이런 문제, 서비스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가 붕괴가 되면은 오히려 부대 비용이 증가합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또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인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이윤 증대 효과는 미미하더라.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 자를 수 있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AI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자, AI는 머신러닝입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AI가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뜻은 맞고 그리고 종합하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실제 이제 기업의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아직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없다. 반복도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밑에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지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나가서 이런 것을 계속 올리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사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는 계속 이제 반복도 반복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터넷이라는 바다를 뒤져서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던 자료, 이것을 다시 취합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AI가 이것을 취합한 것을 또 이제 가져갑니다. AI가 취합한 것을 AI가 가져가고 또 그것을 또 다른 AI는 이용해 먹고 결국은 뱅글뱅글 돌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밸류 에디드 하지 않다. 어떤 이제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AI 산업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우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도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칩 이런 거. 그런데 중국이 조만간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심지어 이제 젠슨 황까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미래는 중국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단정적인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사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포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월스트리트의 주구입니다. 이 돈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잡지가 포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춘지에서는 AI 혁명이 엄청난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S&P 500 기업의 이 수익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 8월 19일 올해 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을 받아서 또 이 AI 미래 이것을 밝게 이야기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미국 정부 주도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많은 정부의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AI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미국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에도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문제의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은 한 달 전입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AI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경고 이것을 꺼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식은 올랐죠. 자, 그런데 메타의 발표, 이 특수 목적법인 이것과 관련된 발표를 하자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다시 부각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어젯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장도 이제 크게 내렸습니다. 자, 이 거든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426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건설에 수십억 달러, 뭐 개당 이런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449개의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있다.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죠.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이 폰지 스킴이 나오는 겁니다. 자, AI 칩을 만드는 거, 이제 그래픽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AI 회사들, IT 회사들, 이들이 내부에서 이제 뱅글뱅글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일종의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래에 대한 환상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야 될 여러 이제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큰둥합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 449개 상태에서 현재 멎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변명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칩이 뭐 중국으로 흘러가는 거, 이것을 미국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 중국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당장 큰 수요는 없다. 그런데 미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표 잠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미국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독일, 영국, 중국 막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러시아, 저펜 쭉 나와 있습니다. 미국만이 독보적으로 엄청난 수량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물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서유럽 국가, 그리고 일본,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실상 표준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미국 뜻대로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수요가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픈 AI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꺼내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자동화된 AI 연구 툴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것을 뭐 통합하고 또 이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이 3트릴리언 달러 정도, 2028년까지 이 데이터 센터에 3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들어갈 거다. 이 캐펙스 자본 비용이죠. 이 정도가 투자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지만 여기에, 그런데 메타의 사례에서 보셨겠지만 한 80% 자금이 뭐 채권 시장, 뭐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투자, 뭐 사모펀드 이런 형태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게 제대로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면 글자 그대로 무수익 투자, 무수익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돈은 그대로 이제 부채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이게 금융공황을 야기할 그런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AI 미래가 밝을까? 해지란 친구가 이것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메타는 특수 목적 회사 에스페시를 이용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부채를 이제 대차 대조표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메타가 하는 투자인데 별도 목적 범위로 이렇게 떼어낸 거죠. 이것은 위험한 자산을 회사 내부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엔론 사태, 수많은 다단계 사건, 그리고 모기지 사태, 이런 데 이제 잘 드러났던 겁니다. 위험한 거, 리스키한 것을 떼내고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메타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2028년까지 기술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 바깥에서 8천억 달러 정도의 사모 대출이 필요로 할 것이다. 자금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서 과거에 신용이 야기한 여러 가지 사태들, 이것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이제 일론 마스크의 X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2008년식 금융공학이다. 위험한 것을 떼내고 그것 자체는 또 안전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또 이쪽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이런 조작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폰지 스킴에서 이런 것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전한 투자입니다. 믿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원금은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차 대조포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로 인해서 자본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캐펙스가 증가한다. 그리고 5, 6년 정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3년 안에 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우려가 이번 하락을 이제 트리거시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 자, AI 산업의 주도국이 되고
전 세계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의 기업들을 여기에 이제 복속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겠죠. 이때 한국 기업, 일본 기업 이들은 미국의 이제 거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AI 지배 구조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뭐 일종의 기업 노회화 작업이 이제 진행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블랙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 자, 이제 이 자금과 관련돼서 이런 의도를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이 오픈 AI나 다른 AI 업체다 IT 기업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AI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 이제 계속 뭐 돈을 빌리게 된다. 이때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백업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몇천억 불 투자하는데 미국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AI 업체 투자,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뻔뻔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섭니까?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이 보증을 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거대한 어떤 금융폭탄, 이것을 미국 국민들이 혈세로 메꾸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성공해서 돈을 벌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100불을 빌리면은 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카드값 갚아야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이제 1억 불을 빌립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망하면은 은행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배째라고, 야, 뭐, 이 돈 지금 낼 돈 없어. 이자 줄 돈 없는데. 싫어? 그럼 배째. 뭐 이렇게 이제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은행으로부터 이제 1000억 불을 빌린다. 140조죠. 140조를 빌린다. 이때는 정부가 문제라는 거죠.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정부는 엄청난 이제 국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여기에 혈세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AI 과잉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랙락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오고 그리고 이제 블랙락 회장도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뭐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이 진짜 서울을 이제 AI 수도로 만들어 줄까요? 그런 계획 없습니다. 미국이 수도가 되고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AI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블랙락이 왔다. 블랙락은 이제 돈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블랙락을 통해서 미국의 거대한 AI 폰지 스킴, 여기에 이제 재투자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한국은 막연하게 AI 투자하면은 미래가 밝고 대한민국이 AI 수도가 될 거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환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 이것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시기에 한국과 미국이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조금 멀어진다. 이때 미국에서 만약에 데이터 관련돼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은 한국이 완전히 마비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블랙락 회장이 오고 젠슨 왕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별로 이제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호황이면은 얘들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형님, 젠슨 왕 형님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친히 오셔서 깐부 치킨까지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I는 절대로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 처리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조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사태를 직관하고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은 기계에 비해서 인간이 이제 훨씬 월등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만 해도 이제 한 인간으로서는 충분한 거죠. 자, 이 AI가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AI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이것은 뭐 다른 방송에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